이거는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고가 전세에 대해서 네. 대출 제한이 들어온다. 이런 파이낸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겠어요? 내년 8월이 두렵다. 대출 제한에 떠는 고가 전세 세입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가 전세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된다.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고액 전세에 대해서 초고액 전세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거다. 이런 건데 이러면 가격이 높은 곳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네네.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초고가 주택에 전세 사는 사람들 어떻게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9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들은 9억으로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걸 갖다가 뭐 전세 대출이든 어쨌든 간에 할 수 네네네.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지금 결국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걸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나는 원래 그런 거 전세 대출 이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 거냐 사회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전세 가격의 상승 부분을 걱정해야 된다. 전세가가 상승이 예상된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지금 고가를 딱 건드려 놓으면서 고가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아래 구간으로 또 퍼져나오겠죠. 그러겠죠. 고가를 묶으면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구간에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밑에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아래 구간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출 못 받는 사람들. 네. 또 그러면 그걸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 아래 구간에 전세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네. 아래 구간에서도 전세 수요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넘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꽉 찰 수 있을 거거나 또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월세. 또다시 월세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몇 주간 반복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 전세 가격의 상승과 월세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네. 거 얘기했었잖아요. 성장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네. 원래는 이게 돈 버는 사람 많아지면 그게 투자도 늘어나고 해서 트리클 다운 효과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안 일어나고 요즘에는 버는 사람만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고 이렇게 양극화되는 데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거주의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잡으니까 그 밑에가 좋아지고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맞아요. 여기를 잡으니까 그 밑에가 여기를 잡으니까 그 밑에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마포 한산하다 그랬잖아요. 이 헤럴드 경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한산한데 외곽은 불장이다. 뚜렷해진 초양극화 장세. 투자자금 가격 메리트 비규제 지역 찾아 빠른 이동. 사실 이게 투자자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에 대출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로 내가 고가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살 수 있었던 아파트에 대한 접근. 가격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제 수요 억제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요자로서 억제가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실수요가 더해지니까 그럼 또 실수요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을 먹기 위한 투자 수요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 결과로 이 불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KB 주로 이제 저는 이제 KB를 위주로 보는데 보기에 편해서 KB를 보다 보면은 지금 언론 기사에서 말하는 뭐 서울은 한산, 뭐 서울은 정체, 서울은 주춤, 하락세 어떤 특정 부분을 보지만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외곽장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 KB 11월 11일자 그걸 봤는데 경기도 그 동쪽 지역 같은 경우 가장 센 데는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 이천? 네. 근데 우리가 언제 경기도 이천을 좀 그 동네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하겠지만 하지만 언제 그렇게 쳐다봤냐고요. 이천 엄청 쳐다봐. 이천의 특산품 뭔지 아세요? 쌀인 줄 아셨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그런 광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천의 특산물은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옛날에 SK 하이닉스 광고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천이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이천이 지금 그쪽 지역, 그 동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지금 상승세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보게 되면 그냥 경기 북부 지역을 한번 볼게요. 네. 경기 북부 지역 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강했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동두천이었어요. 동두천? 네, 동두천. 근데 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규제적으로 묶였죠. 네, 동두천이 규제 지역이 됐어. 네. 와. 동두천이 굉장히 강하다가 규제 지역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젠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네. 넘어가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두천에 넘어가면 뭐 철원, 뭐 네, 포천. 연천 네. 이쪽으로 가야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갈 데를 찾는 과정 중에서 네. 너무 외곽으로 가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요즘에 다시 양주가 또 세요. 아, 다시. 예. 의정부 양주 지역이 세요. 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밑으로 쭉 또 반대로 더 최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 우리들이 이제 평택, 오산, 안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오산이 제일 세요. 지금. 다시 또 비교적 안쪽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나온 사람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그 밖으로. 네. 서울 1차 이탈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두 번째 웨이브가 다시 서울에서 또 나오는 웨이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런 파도들이 지금 우리는 파도의 그 잔파도의 하나를 보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파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 뭐 얘기한 김에 인천 쪽을 얘기하다 보면 너무 한쪽을 얘기 안 했으니까 네네. 얘기를 한다 보면 예를 들어 인천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 요즘 최근 한 달간 가장 또 상승세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구예요. 영종도 있는. 영종도. 있는 중을 포함한 중구. 네네. 원래 인천하면 또 연수구였잖아요. 그렇죠. 송도인. 네. 근데 이상하다. 중구가 세네. 네. 그랬더니 요즘엔 또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또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큰 그림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소용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는 달리 네. 주변 지역의 잔파도들은 상당히 센 편이다. 아니 뭐 이제 분당 용인도 한 번 더 그러면 두 번째 파도를 또 타겠네요. 그쪽도. 그럴 가능성을 이제 그렇지 않은 점과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분당과 용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동남부 지역 가장 상승세가 센 곳은 수원이에요. 수원하고 화성. 네. 근데 수원이 오르면 수원 위에 가장 그다음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용인 아니면 분당일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수원에 살다가 가격이 높아졌으니 다시 조금 더 좋은 또는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게 용인 쪽의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분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어서 아직 뭐 잔파도가 다시 벌리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정신없이 하지만 그 패턴을 보이면서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밀려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단테파파님이 어이없게 분당이 오히려 너무 싼 실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혹시 분당에서 분당 사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지금 뭐 대출 규제나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용인이나 수원의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가 더 상대적인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심리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소지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의자가 하나 더 늘어날 때까지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너무 비유를 잘해 주셨는데 의자가 없는 그 게임의 룰을 잠깐 바꿔가면서 서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겠죠. 근데 결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B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A, B, C, D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될 뿐 결국 2, 3년 후에 의자가 다시 공급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이게 해결되는 시점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의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건 확 좀 고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보통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현상이 대단지 입주할 때 아까 대장동 사례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면 그게 언제 해결돼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계속 뭐 3기 신도시도 하고 뭐 사전 청약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게 언제 이게 해결이 되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원래 1년 이상을 예측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네네. 그냥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 1, 2년에서 2, 3년이니까 한 2년 한 반 정도 한 2년 5개월, 6개월 이 정도까지는 공급 물량이 확실하게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전후 네. 확실하게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인허가 물량이 늘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가격에. 그러니까 결국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입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3년 후잖아요. 그런데 인허가 물량이 100% 입주 물량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늘고 있는 건 맞다. 늘고 있다. 그러면은 3년 후잖아요. 네. 그 인허가 물량이 실제 그 착공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하지만 어쨌든 증가세로 전환된 건 맞다. 그러니까 3년 후가 되면은 분명히 조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거고 네. 오히려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그 물량들이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인허가 물량이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미래를 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누구랑 얘기할 때 그랬는데 제가 오셨을 때 얘기를 했었나요? 그 발렌타인 30년 얘기? 발렌타인 30년이요? 네. 아니 집 짓는데 2, 3년 걸려가지고 집값이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럼 발렌타인 30년은 어떻게 장사하냐고. 그거 만드는데 30년 걸리잖아요. 그거 꾸준히 만들었으니까 그 가격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마트에 가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집도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됐어야지 네. 이게 뭐 그렇게 될 텐데 그 렉이 걸린 시점에서 이런 급등이 거기다 그 공급 렉 플러스 이제 그것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돈까지 풀리니까 이 두 개가 그렇죠. 맞물리면서 이런 역대급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정부는 분명히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단이 난 게 몇 년 전에 공급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잘못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후보들 자체도 다 공급 증가는 다 같은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그럴 때는 앞으로 3년 후, 4년 후쯤 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구체화 되겠죠.